저라면 저는 그냥 보유할 것 같아요. 모멘텀은 끝난 게 아니니까. 카카오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요, 지금 우리 카카오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와야 돼요. 내년은 왜 네이버로 보냐면 일단 기대하는 모멘텀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기간 조정이 언제 끝나냐면 모멘텀이 결정을 해요.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빅테크나 주요 글로벌 기업들 이제 앞으로 비상 걸렸다, 이런 뉴스가 이제 주말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한국의 어떤 플랫폼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떤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빅테크 규제는 한국의 호재예요. 호재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에서 겨냥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 내 네이버 카카오 독점이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슈고, 다만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페이스북이 이번에 이겼어요. 이겨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그 이겼던 배경이 증거가 좀 애매하대요. 이게 독점이란 증거가. 왜냐하면 독점 소송을 해가지고 반독점 소송을 이제 해서 이게 이기려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피해를 줘야 된대요. 그렇죠. 독점을 이용해서 뭐 일반 그 개인들한테 뭐 큰 금전적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피해를 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는데 물론 내가 뭐 한 달에 10,000원 내고 광고 보기 싫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광고도 보면서 무료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피해를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내가 글을 올리고 남의 글을 보는 건 다 무료입니다. 근데 거기 옆에 광고 나오죠. 근데 그 광고 때문에 내가 뚜렷하게 뭔가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입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애플 앱스토어도 마찬가지고 뭐 무료 다운로드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그걸 쓰는 사람들한테 뭔 피해를 줬냐 이거예요. 이걸 입증을 해야 이게 반독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그래서 규제가 좀 완화가, 이제 논란이 좀 완화됐는데, 다만 좀 우려되는 건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정책 방향이요, 일단 자기 공약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규제를 하나라도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지금 뭔가 부의 재분배를 맞아요. 화두로 삼고 있잖아요. 기업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너네들만 이렇게 막대한 수익 내면 안 되고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규제를 하겠다, 이 논리인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요 지금 계속 규제를 할 거예요. 소송을 더 걸 겁니다.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한 번에 이겼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그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테크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전 대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이 자체로서 불편한 거거든요. 자꾸 규제를 하니까 저러다 하나 잘못 걸리면 어떡하지? 나는 애플이나 페이스북 투자했는데 저거 만약에 잘못돼서 규제면 주가 급락할 텐데. 그럼 이거는 뭐냐면 PER을 약간 낮춰요. 예. 근데 왜 한국에는 호재냐? 이 빅테크 규제 이슈는 미국을 겨냥한 거지. 미국의 빅테크지. 그렇죠. 우리나라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고, 솔직히 페이스북이 돈 버는 거랑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근데 애플이 돈을 벌면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죠.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약간 제조업 기반으로. 테슬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규제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반이잖아요. 뭐 아마존, 그죠? 무형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을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피해는 솔직히 없고, 그리고 왜 호재냐면 이 기업들을 자꾸 규제를 하면 미국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들 중에 많은 부분이 빅테크를 보고 들어왔는데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불편하니까. 그럼 그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도 싸고 저렴한 우리 한국의 빅테크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논리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한국 증시한테는 나쁜 게 아니라, 빅테크 규제가 강화될수록 나스닥이 빠질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오히려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신흥국이 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빅테크 규제는
어쨌든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이제 마침 플랫폼 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분이 질문 주신 것도 카카오 네. 지금 가지고 있기가 좀 무서운 모양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고점에서 자꾸 조정받고 있으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아직 규제 이슈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규제할 수도 있죠. 뭐 나중에라도. 나중에. 너무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너네가 해먹는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 규제할 수 있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네이버, 카카오가 여러분한테 피해를 줬냐 이거예요. 막대한 피해를 줬으면 규제에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사실은 카카오 쓰는데 우리 카카오 무료로 쓰잖아요. 도대체 우리한테 도움을 줬지 피해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쿠팡도 이럴 수 있어요. 쿠팡이 로켓 배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장을 이제 장악해서 이거 너무 얘네가 독점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있는데 한번 소비자 관점에 생각해보세요. 로켓 배송이 우리한테 피해를 줬나요? 피해를 준 건 아니라 오히려 내일 올게 오늘 온단 말이에요. 배송이. 그럼 오히려 저희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규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규제를 굳이 건다면 소상공인한테 그럼 피해를 줬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특히 카카오가 뭐 은행하고 보험도 하고 막 모빌리티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 사업들이 자영업자나 아니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줬냐 이거죠. 이것도 아니거든요. 은행한테 피해를 줬겠죠. 근데 은행은 대형사예요. 그렇죠. 은행 피해 줬으니까 야 은행이 위험해 우리 규제하자 우리 은행 보호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한국에 지금 약간 카카오나 네이버는 규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단기간 내에 올랐죠. 맞아요. 특히 카카오.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이 반영돼서 저는 그래서 그 점이 좀 솔직히 걱정이에요. 밸류에이션이 이미 너무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요. 지금 우리 카카오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와야 돼요. 뭘 나와서 카카오를 레벨업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이미 다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가 여기서 빠진다가 아니라 조금 당분간 좀 쉬어가지 않을까 옆으로 좀 늘어지는 기간 조정. 기간 조정 후에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또 나와주면 주가가 또 레벨업 하겠죠. 근데 왜 그러면은 뭐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데 그럼 이번에 왜 올라갔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새로운 모멘텀은 다른 게 아니라 상장이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 페이. 모빌리티 이제 상장을 다 해요. 상장하고 나면 악재일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때 이제 빠질 거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잖아요. 근데 전에는 좋아요. 상장 일정이 잡히잖아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가능해져요. 가치 평가.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 가치가 생겼네? 그럼 그걸 바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모멘텀으로 오히려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런 모멘텀 없는 것 같고 다 반영된 거. 그럼 정리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 선택은 여러분이고 다만 네이버가 저는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이버는 아직 모멘텀이 약해요. 카카오보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올라간 건요 카카오 따라간 거예요. 좋아서 간 건 아닙니다. 2등주가 된 거였어요, 갑자기. 그래서 솔직히 네이버는 카카오 안 갔으면 주가 안 갔을 거예요. 그래요. 안 갔겠지만 왜 못 갔냐면 실적이 안 좋아요.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게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써요. 근데 내년에는 반대로 좋아질 수 있는데 다만 왜 장기적으로는 내년만 봤을 때는 전 네이버냐면 그 후로는 또 봐야 되겠지만 내년은 왜 네이버로 보냐면 일단 기대하는 모멘텀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카카오는 반영이 됐는데 네이버는 뭐가 있죠? 네이버 쇼핑이 아직도 경쟁 중이잖아요. 그 쿠팡하고 아직 그렇죠. 1, 2등을 다투는데 결국 아직 여기서 결론은 안 났지만 네이버가 만약에 압도적으로 1위를 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하나 더 있는 게 일본에서의 성공 여부. 일본은 아직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성공할지. 근데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일본에서 돈을 투자를 하니까 그게 성공하면 한 번 더 주가 레벨업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장기적으로는 좀 네이버가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카카오는 좀 옆으로 가는 흐름. 네이버도 옆으로 가요. 지금 못 갑니다. 당분간 좀 횡보하는데 근데 좀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네이버가 조금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조정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뭐 그래야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까지 상승한 이 기간만큼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조정이 언제 끝나냐면요, 모멘텀이 결정을 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6개월 조정인데 왜 안 가겠습니까? 모멘텀이 없어요. 뭔가 기다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모멘텀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M&A. M&A 하면 된다. 아니면은 TSMC를 뭔가 쫓아가는 뭔가 기술, 그러니까 GAA라는 방식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있나 봐요. 그걸 개발 중인데 그걸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TSMC를 맹추겨 갈 수도 있대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 미국 기업들 요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TSMC가 중국에 공장 증설하려고 했었나 봐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막았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야 너네 하지 마.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하는 거 불편하다 우리. 제동 건 거죠. 왜냐하면 사실 TSMC도 대만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미국이 제동을 걸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비메모리 반도체를 TSMC가 거의 다 만들어 주는데 그 다음 기술력을 가진 게 삼성전자잖아요. 대안이 있어요. 불편해요. 자꾸 TSMC 혼자만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중국 쪽이거든요. 이쪽도. 그렇죠. 결국 그럼 삼성을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고객사를 의도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런 좋은 모멘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멘텀들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런 어떤 예. 낌새가 딱 예. 보이면 근데 그게 하나라도 발현이 되면요 주가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도 언제 간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거 몇 달 후에 갈지 그걸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거 갈 때까지 추측이에요. 기다리자. 예.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모멘텀이 있냐 없냐만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장기 투자할 거면. 근데 카카오가 모멘텀 없는 것 같다. 그럼 파는 거고 아 네이버도 없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파는 거예요. 몇 달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근데 카카오도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새로운 모멘텀을 좀 준비하고 있다. 제가 카카오에서 좀 기대하는 것 중에는 카카오 엔터거든요. 엔터 사업 요즘 열심히 그렇죠. 하잖아요. 그게 아직은 저는 반영 안 됐다고 봐요. 다른 사업들은 다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그럼 카카오 엔터가 나중에 발현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뭐 하이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쇼핑 될 것 같다. 네이버는 기다리는 네이버 페이도 재반영이 안 됐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왜냐하면 네이버 페이도 물적 분할은 했는데 일부 하긴 했는데 상장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마 네이버 페이가 상장한다면 주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걸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시고 없으면 과감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막연히 몇 달 후에 간다. 그게 의미는 그렇죠. 없어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를 만한 건덕지가 있냐 없냐. 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럼 이제 그런 이슈가 딱 터질 때까지 난 들고 있겠다. 예, 네, 제가 이런 왜 거예요. 친환경주도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데 막 태양광 풍력 수소 안 가잖아요. 요새. 그렇죠, 되게 안 요즘. 가요. 그런데도 아 보유하세요. 저는 버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몇 번 했냐면 결국엔 지금 유럽에서 이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탄소 국경세. 그 다음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비중을 보니까 1990년도 탄소 배출 비중의 55%로 낮춰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강제적인 거. 그러면 방법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 하든가 탄소 배출을 줄여버리든 다른 공법을 만드는가 수소를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모멘텀이거든요. 언젠가 하게 돼 있는 거. 그러면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꼭 장기로 가져가야 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만 그것만 판단. 근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암만 조사해도 그런 모멘텀을 남이 얘기하거나 애널리스트가 얘기 안 한 뭐 모르겠다 이러면 없는 거지. 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아까 주류 얘기도 했지만 주류는 구조적 성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몇 달 후에는 풀릴 것 같다. 아니면 당장 8월부터 변이 바이러스 잡혀서 이 모멘텀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녁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겠네? 술 많이 먹겠네? 그러면 사야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어요. 가져가야지. 이것도 하나의 그렇죠. 모멘텀. 예, 이것도 모멘텀이에요. 짧은 모멘텀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친환경 에너지 말씀하셔서 네. 어떤 분이 지금 하나솔루션에 좀 물리셨나 봐요. 아, 그것도 되게 안 가요. 예, 맞아요. 그 하나솔루션 근데 원래 그 연말까지 가면은 뭐 엄청 오를 거야 이런 얘기가 참 많긴 했었어요. 저는 하나솔루션을 제가 그때 그 연초도 그렇고요. 조금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업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아, 작년에?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솔루션이 10,000원대에 있던 기업이었어요. 아, 그래요? 10,000원대에 있다가 제가 좀 차트를 보니까 월봉을 한번 보니까 작년 코로나19 때 9,082원까지 갔었어요. 엄청 올랐네. 이게 얼마 가냐면 58,000원 같습니다. 아, 근데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 한번 있잖아요. 냉정하게 한번 우리 보자고요. 월봉을 한번 보세요. 꼭. 월봉 보시면 정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월 쉬고 있어요. 이 정도 쉬는 거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왜 못 가냐면 하나솔루션이 그 태양광 있잖아요. 예. 태양광이 좀 적자예요, 지금. 흑자 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 의견이 좀 반반 갈려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올해 말까지 적자. 피크아웃? 네, 적자. 이 적자. 화학은 좋아요. 음. 근데 하나솔루션 투자하신 분들은 그 화학 보고 투자 안 하거든요. 그쵸. 다 태양광 보고 하잖아요. 태양광 보고 하는 태양광이 2분기까지 적자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하반기 흑자 난다. 이게 서로 의견이 엇갈려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태양광은 반드시 흑자 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게 하반기인지 내년인지 저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돼봐야 되니까. 분명한 건 태양광은 좋아지고 중국 규제 들어갔고 미국 시장 열리고 유럽 시장 열리고, 태양광의 장점은 그리고 소형화할 수도 있어요.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근데 8배 오른, 그러니까 주가가 한 6배 오른 데다가 실적이 좀 꺾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선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저는 그냥 보유할 것 같아요. 모멘텀은 끝난 게 아니니까. 다만 이 태양광 모멘텀이 끝났으면 저도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보유를 하시되, 다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최소 한두 달은 더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좀 안타깝지만 지지부진한 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끝까지 버텨주시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런 모멘텀 모르겠고 실적 안 좋아, 뭐 2분기 적자 나고 태양광이 그게 좀 리스크가 큰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냥 가차없이 정리하시고 다른 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유하실 것을 좀 어쨌든 지금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